안녕하세요. 공연 제작을 위한 안전인지 기초 과정을 담당하는 고스트LX의 류정식 강사입니다. 네, 잠시 강사 소개, 프로젝트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무대 기술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 45000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국제 심사원보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군중 관리도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미국 무대 기술협회에서 안전분과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요, 2018년 동계 올림픽의 개폐막식 전체 안전 총괄을 담당을 했었고, 그리고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에서도 안전 총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2019년 광주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 안전 총괄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오늘 교육 과정은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 안전 인지 이론, 그리고 제작 리스크 저감,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은 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비싼 게임은 아니고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사다리 대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 게임에 이제 하는 방법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색깔에 맞춰서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파란색이 3점, 그리고 빨간색이 2점, 그리고 노란색이 1점입니다. 저희 공연예술 프로젝트 진행과 좀 시사점이 있는 부분은요. 3점의 경우에는 굉장히 막대기가 두껍기 때문에 막대기를 이제 뽑게 되면은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수록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연 예술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공공 펀드를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하는 선택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기회는 좋은데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점은 어떻게 하면 기회를 취하되 리스크를 줄이는 상태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뽑을 때 정말 조심해서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위험 저감이라는 부분이 아까 게임과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체적인 전체 해외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루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한 공연 아니면 월드 투어로 가는 어떤 국제 프로덕션이나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대개는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뭐 디자인부터 그리고 워크샵에서 무대 관련된 그런 메커닉을 테스트하는 과정, 그리고 테크니컬 리허설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관련된 로지스틱, 그러니까 인력, 시간, 또 관련된 리소스들을 전체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국제 월드 투어나 아니면 공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이런 과정이 1년 이상 소요가 되는데 각 과정마다 사실은 이제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 거죠. 조금씩 리스크를 줄이게 됩니다. 디자인 과정에서는 뭔가 이렇게 지금 글러브에 사람이 얹어져 있는 어떤 무드 세트를 보고 계신데 어떤 무게 중심이 다르진 않은지, 어떤 사람이 끼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작소의 어떤 글러브나 어떤 무대, 어떤 로봇 암이나 큰 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무게 중심이 다른 건지 아니면 유압의 어떤 정도가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실제적인 메케닉의 부분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에는 좀 없는 시설이긴 한데요. 테크니컬 리허설을 전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리허설 스튜디오라고도 얘기하는데 영국하고 미국에는 이런 리허설 스튜디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시설의 중요한 부분은 반입과 반출의 어떤 그 컨테이너 그 반입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체를 리허설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콘서트 그리고 뭐 올림픽 개폐막식 혹은 뮤지컬 이런 부분들도 이런 리허설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들도 오고요, 스태프들도 오고, 설치를 하는 담당 크루들도 오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이제 리허설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발견되는 어떤 부분에선 사람이 더 많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적고,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력에 대한 조정이나 혹은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는 그런 과정에서 컨테이너 한 대가 더 필요한다던가 이러한 그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공연이나 아니면 월드 투어나 아니면 예술 프로덕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되게 3개월 정도. 그래서 저도 이제 기술 감독으로 활동할 때가 있는데 가끔 이제 연출 선생님들이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서 요거 이 요소를 그 연출에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3개월 만에 되겠나라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의지 한국인이라서 이게 3개월 만에 되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퀄리티는 비슷한데 리스크 관리 면에서 굉장히 높은 리스크로 이런 예술 프로덕션들을 혹은 공연 예술 프로덕션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얼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던져보고 싶습니다. 위의 사진들은 예술의 전당 그 오페라 하우스가 전소되는 그런 사진이고요. 밑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사고가 발생한 사진입니다. 아래서 왼쪽으로 보시면 실제로 그 추락하시기 직전의 사진이거든요. 이분들이 추락하셨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 상단에 보시면 공연장이 전소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고들은 사실은 장비의 노후화 혹은 시설의 부족함과는 거리가 먼 사고들이죠. 대부분은 계획이 없거나 안전계획이 없거나 안전계획이 있더라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안전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이 안 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그런 자료집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내부 교육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예술단체 혹은 뭐 그런 댄스 컴퍼니 뭐 이런 데서도 내부적으로 안전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는 하셔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많이 없잖아요.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이라고 있습니다. 공연장 안전사고 사례집에 보면은 이게 이제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공연장 안전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공공기관의 그 자료집에 보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 사례집이 국제적으로도 좀 드물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사고 사례를 이렇게 총괄해서 데이터를 받고 이런 경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걸 받을 수 있었고 이거를 이제 각 분류별로 이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PDF로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내부 교육 하실 때 직원들하고 너는 챕터 1번, 너는 챕터 2번, 너는 챕터 3번 이렇게 해서 서로 내부 교육을 발표를 하면 이게 또 1시간 혹은 1시간 반짜리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각 사례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고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고 사례 종류를 보시면요. 여러 사고가 있죠. 앞사는 이제 눌리는 사고,
일반 화재는 이제 그 어떤 어, 그 불을 잘못해서 이제 불이 확산되거나 이런 화재라고 볼 수 있고, 전기화는 전기로 발생하는 화재일 수 있죠. 전도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게 중심이 지탱하는 축의 바깥에 돌아가게 되면 이게 회전하려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스피커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겠죠. 이런 거를 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례는요, 야외 무대에서 바람이 불어서 무대 세트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관객 머리에 맞는 것들을 이제 비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사례 위치, 저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무대에서만 사고가 나는 건 아니에요. 분장실에서도 날 수 있고 반입구에서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공간 혹은 예술 공간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장소성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고 사례의 시점으로 봤을 때도 공연 중에 사고가 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지만 모든 사고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사망 사고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공연을 준비하기 전, 그리고 공연장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공연 이후에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좀 핵심적인 이론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전에 관련돼서 저희가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은 라인리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비율이 1대 29대 300이라고 합니다. 이 예가 뭐냐면은 똑같이 저희가 뭔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서 뭔가 프로젝터 이런 거를 이제 램프를 가려고 이제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330번을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330번이 있다 그러면은 300번은 데일밴드 붙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금방 낫는 그런 사고일 수 있고요. 29번 정도는요,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떨어졌는데 정말 재수없게도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그 비율은 전체 산업에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공연예술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연예술 산업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사망사고, 부상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저희 크루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운이 없어서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330번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다가갔을 때 부상을 당한 거라고 저희가 생각의 전환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연장이나 어떤 이제 프로덕션을 이제 제작할 때 330번의 똑같은 어떤 위험한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심각하게 사망사고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 그런 위험한 것들의 위험성을 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했을 때 언젠가는 330번 안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환경 그리고 제작하는 어떤 각 행동에 대해서 위험한 부분에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지 검토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러한 사고와 재해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사실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경미한 사고들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고가 재해로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고가 재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사고의 도미노에서 재해로 넘어가는 도미노에 몇 가지 도미노
피스를 빼는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 저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고는 날 수는 있어도 재해는 저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이제 재해라고 한다 그러면은 사망 사고, 부상 그리고 뭐 2주 이상의 어떤 부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재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산상의 어떤 공연장이 전소된다던가 또 제 공연장 일부가 불탄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재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요 사진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시간과 장소성이 연계되는 어떤 사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같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는 그 시점에 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그 바닥이 진흙밭이 됐죠. 그래서 그 제작을 하는 생산성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들면서 이거를 우리가 제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러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러시하다 보면 또 위험성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위험성이 높게 올라가면서 또 사고 발생률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성은 항상 연계가 되어 있다 인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담당했던 광주 폐막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30일 전 그리고 요게 15일 전의 두 가지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이 그 공간은 이제 무대 전기부터 셋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무대 전기 인프라라고 이제 발전차를 커다란 이제 발전차들을 이제 셋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셋업을 하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점점 리스크가 내려갑니다.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되냐면 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트럭, 두 트럭, 세 트럭 이렇게 여러 트럭이 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트러스들이 반입구나 그 근처에 이제 적재되면서 저희가 포크리프트나 그런 뭐 지게차라고 하죠. 네, 지게차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트러스가 오면서 한 트럭, 두 트럭 오면서 리스크가 점점 올라갔다가 이것들이 이제 무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리스크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연, 개폐막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중앙 무대에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데 왜냐면은 수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새거나 아니면 진동이 생겨서 약간의 이제 물이 떨어진다던가 굉장히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유닛마다 어떤 뭐 조명이면 조명, 음향이면 음향, 무대 세트면 세트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의 굴곡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에 관련된 리소스가 적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다 리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주어진 리소스 안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보시다시피 저 같으면 이제 트러스 설치 가운데나 중앙 무대 수조 요 처음이 시작되는 부분에 조금 집중하고 그리고 인력들을 다시 재배치를 하는 식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게 경제성과 항상 동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과 경영은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성 15일 정도에 보면 이제 무대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이제 와서 셋업을 하게 됐죠. 3D 플라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습니다. 해외에서 오는 그런 회사들이고
굉장히 이제 비용이 높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3D 플라잉 같은 경우는 왜 높냐면 가지고 있는 도면과 지금 되어 있는 도면이랑 다른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다 싸서 온 장비들과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성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팀을 위해서? 아마도 저희가 도면을 계속 주기적으로 뭐 주 단위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미국이나 이제 영국에 보내준다던가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은 저 3D 플라잉에 있는 유닛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서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좀 위험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방형 방식과 반응형 방식이 있습니다. 예방형은요, 사고가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는 거죠. 저희가 알고 있는 재해대책 계획서도 예방형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안전 장비를 산다던가, 그리고 안전 요원들을 미리 배치를 한다던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 이게 다 예방형에 포함이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은요, 사고가 났을 때 데미지를 줄여야 하거든요. 저희가 데미지를 줄이지 않으면 재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계획을 하고 그 데미지를 줄이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반응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기가 그 지금 둘째가 5살이거든요. 감기 걸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감기 걸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백신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뭔가 유치원에 갈 때 감기가 돈다. 그랬을 때는 마스크를 씌운다거나, 집에 왔거나 어디 공공장소 갔다 왔을 때는 항상 손을 씻긴다거나, 양치질을 열심히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예방형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둘째는 감기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동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기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기가 걸린 이후에 재해는 뭘까요? 뭔가 열경련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천식으로 넘어간다던가, 아니면은 만성 어떤 비염으로 넘어간다던가, 이런 것들이 어떤 감기 이후의 재해 부분이라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발전되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38도 이 정도 됐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이제 몸을 이제 약간은 적셔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작업들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약을 6시간 기준으로 계속 이제 해서 체온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38도, 39도, 39.5도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둘째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들도 어떤 반응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형은 사고가 발생하고 재해로 넘어가기 전에 데미지를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 시나리오, 그리고 시나리오의 실행, 이런 것들이 반응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보타이 방식이라고 해서요. 제가 그 평창 개폐막식도 사용을 했었고, 광주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적용을 했던 방식인데요. 사실 저도 배운 방식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보타이 방식을 사용을 해서 각 프로덕션이나 아니면 어떤 예술 창작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몇 개, 대표적인 리스크를 몇 개를 뽑아서 여기 가운데다 넣고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예방형 내용들을 적어보고, 그리고 이후에는 반응형 내용들을 적어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타이 방식은요, 제가 했던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제가 광주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사용했던 보타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화재가 리스크 중에서 여러 리스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리스크가 화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장비도 많고 펌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수조 펌프, 윈치들, 조명에서도 화재가 나거든요. 그리고 음향도 이제 스피커 콘이 오래되고 노후화되면 이게 막 이게 떨면서 마찰력이 생겨서 또 스피커 자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뭔가 USB 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날 수도 있겠죠. 혹은 분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정수기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수기나 이런 아니면 고데기 뭐 개인이 가져온 뭔가 담요, 전기 담요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흡연 공간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화재들이 이제 화재 발생의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그런 그 각 요소들마다 우리가 어떻게 순찰을 하거나 관련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매핑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화재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재해로 넘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해가 있을까요? 출연진 부상, 사망, 공연이 중단되는 거, 그리고 공연장이 전소되는 거, 가스 중독에 의한 피해, 그리고 피난 중에 이제 서로 압사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서 뭔가 피난 중에 심각한 부상이 발생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를 확산하거나 이런 피난로 차단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화재 커튼 내린 지역이 뭔가 우리 무대 시설로 막히는 것들을 확인을 매번 하고 소화기 배치나 아니면은 이제 화상 환자별로 어떻게 매트릭스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관할 소방서 위치, 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데미지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꼭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리고 일반 예술 단체, 예술가, 공연장 혹은 뭐 미술관 모든 공간에서 사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안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실 인풋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 인풋들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디자인 미팅 혹은 디자인에 관련된 계획들 이런 데서 저희가 정보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로덕션 규모 그러니까 이제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 뭐 2,000명, 뭐 혹은 8만 명 이런 규모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안전에 대한 지수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쇼 디자이너의 비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이너로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블랙박스에 사람을 매달고 싶습니다. 사람을 자루에 매달아서 이렇게 파이프 그리드에다가 매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저희 파이프 그리드의 하중이 200kg밖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매달면은 80kg 정도 되겠죠. 근데 괜찮을 것 같지만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동적 하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디자이너의 말하는 얘기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엄밀히 디자인 미팅에 참여하셔서 엄밀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그리고 쇼 모델 렌더 이미지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평면도나 단면도로 봤을 때는 동선이나 아니면 무대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스토리보드나 렌더링 이미지는 이런 동선, 무대 전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중 스테이지는요 그 공간이 그냥 스테이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테이지가 있는 경우에 관객의 어떤 겹침 혹은 반입구의 사용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제 고소 리프트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공유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는 못 쓰고 막 사다리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중 스테이지의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다중 스테이지는 저희가 이제 여름에 하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다중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 그런 음악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대공연장, 중공연장, 소공연장 그리고 전시 공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공간에서도 이제 다중 스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관객 성향인 것 같아요. 관객 성향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모시는 이런 관객들의 성향이 공연과 연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예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스타 그러니까 배우나 음악을 하시는 연주자나 이런 그 성향과 관객 성향이 만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위험성이 있었는데 내려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만약에 배우나 공연자가 안내도를 직접 공연 시작하기 전에 뭔가 알려준다던가 혹은 공연 뭐 2,000명, 3,000명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야외 공연인데 진행을 하다가 뭔가 누군가 쓰러지는 것들을 스태프들이 받고 그리고 인이어 모니터로 뭔가 가수에게 전달을 해서 지금 잠깐 공연을 중단하고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서로 이렇게 배려해서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뭔가 가수가 혹은 예술가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럼 오히려 리스크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스타 프로파일 그 관객 프로파일이 연결되면 정말 강력한 위험도가 증가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내려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재해대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그 재해대책서는 이렇게 적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직도도 적어야 하고 그리고 그 뭐 소화기 배치나 안전요원 배치 뭐 이런 것들을 적는 겁니다. 적으실 때 중요한 거는 관객 밀집, 그러니까 평방미터당 몇 명이 위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해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전요원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시는 게 좋다는 부분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험성 평가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연법만 알고 있지만 또 산업법은 각 그 뭔가 그 사업체마다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근데 이 사업체를 확대를 해보면은 공연 단체, 공연장 그리고 임시적으로 만든 어떤 템포러리 프로덕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런 것들을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로에 세팅된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연을 할 때는 실행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을 이제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해서 위험도를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계획을 이제 제가 하나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종용 음향 반입을 하게 되면 각 그 위험성을 이렇게 적어 주시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보고 그 위험성 점수를 빈도수와 중대성을 곱해서 나오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적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담당자를 적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니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평가를 해서 위험이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가 공연이나 뭔가 시각 예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택적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사실은
의무입니다. 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툴박스 미팅이란 걸 소개해드리면, 툴박스 미팅은 아침에 하는 조회랑 비슷해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런 그 모여서 오늘 써야 되는 뭔가 고소 리프트는 누가 몇 시부터 쓰고, 그리고 상부 작업은 A팀에서 하는데 B팀은 상부 작업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B팀은 하수 쪽에서 작업을 하고, 뭔가 이런 식의 어떤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약간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게 툴박스 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확인, 관리, 통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전모, 그리고 충격 뭔가 떨어질 때 잡아주는 그런 장비들, 추락 방지 장치, 보안경, 이런 것들은 PPE라고 해서 개인 안전 장비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최소한의 사업주가 제공해야 되는 부분의 하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은 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데미지를 입게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환경에 대한 위험도를 측정을 해서 이걸 저감하는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시간과 비용이 많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걸 공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관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요. 제일 아까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덜 효과적인 방법이 개인 안전 보호 장치들입니다. 안전모, 이런 것들이 PPE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리적인 방법은 안전 교육이나 떨어지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 표지판을 붙이는 게 관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있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효과는 없습니다. 공학적인 부분은요, 뭔가 그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을 설치를 한다던가, 뭔가 돈을 들여서 어떤 기계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하는 부분들이 공학적인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이제 전 거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대체는요, 뭔가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뭔가 다른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뭔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 토치로 바꿔서 사용한다던가 LED로 바꿔서 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대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거는 사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연 예술에서는. 그래서 주로 대체 부분을 조금 찾으시고, 그 다음 공학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PPE는 반드시 의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엘리미네이션, 서브스티튜션, 그러니까 관리, PPE 이런 부분으로 이제 호박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이런 부분은 뭘까요? 관리적인 부분입니다. 관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표지판들도 저희가 이제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표지판들도 관리적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고소 리프트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소 리프트 다리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고소 리프트 다리를 사용하게 되면 무대 세트랑 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다리를 빼놓고 센서를 조정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일단 법률적으로 저희가 위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리가 없이 세울 수 있는 그런 리프트 장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공학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바닥 하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뭔가 7kN 정도의 바닥 하중들이 필요한데, 이런 바닥 하중들을 뭔가 그 대관 그런 그 문서에다가 놓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관리적인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산안법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산안법에 보시면 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 추진 과제로 보면 위험 요인 발굴, 사고 위험 제거, 잠재 위험 통제,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이걸 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보시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고에 보면 5조에 보면 사업자의 의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모든 프로덕션에 사실은 포함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위험성 평가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시고 적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업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에 관련 수업들이 또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예술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런 그 수업들을 확장해서 지금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했다고 보시고 실무적인 또 안전 교육들을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스트LX의 류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